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7시 한우진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고 마지막 배달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19살 청년의 어깨는 생각보다 무거웠죠. 학교를 그만둔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홀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1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우진의 낡은 오토바이는 겨우겨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미러로 보니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죠. 뭐야, 저 차.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입차가 갑자기 우진의 오토바이 옆으로 바짝 붙더니 경적을 울려댔어요. 우진이 놀라서 핸들을 꺾는 순간 차량이 살짝 밀어붙였습니다. 악! 우진은 그대로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넘어졌어요. 오토바이는 삐걱거리며 멈춰섰고 우진은 아스팔트 위에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수입차는 잠깐 멈춰 서더니 창문을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2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야, 제대로 운전해. 길막하지 말고. 주현석이었습니다. 고급 수입차 딜러로 일하는 그는 돈은 많았지만 인성은 바닥이었죠. 우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진이 간신히 손을 뻗었지만 주현석은 그냥 창문을 올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뒤에 탄 친구들도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저런 거지 같은 놈들 때문에 길이 막혀 빨리 가자. 차가 사라진 후 우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다리의 상처는 점점 더 아팠어요. 그때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트럭이 우진 앞에서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키 큰 남자가 내렸습니다. 42살의 진상호였죠. 그는 우진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왔어요. 야, 괜찮냐? 상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우진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자신의 셔츠를 찢어서 지혈을 해주었어요. 병원 가야겠다. 네 엄마 번호 알아?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진은 병원비가 걱정되어 거절했지만 상호는 이미 우진을 업고 트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가 이렇게 나는데. 상호는 우진을 조수석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우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프면 말해. 금방 도착한다. 우진은 상호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험상궂게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게 신기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상호는 계속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의사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상호는 묵묵히 수속을 도와주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그냥 조심해서 살아. 상호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우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주현석은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죠. 오늘 있었던 일이 그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일 뿐이었어요. 야, 오늘 진짜 웃겼다. 주현석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었죠. 오토바이를 밀어붙이는 장면과 트럭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도로에서 만난 찌질이들 오토바이 타고 길막하는 거지 새끼랑 트럭 타고 의리 부리는 아저씨 영상과 함께 올린 글이었어요. 주현석은 자신이 얼마나 멋있게 상황을 정리했는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돈 많은 자신이 가난한 놈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우월감을 주었거든요. 곧 친구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서가, 너 진짜 대단하다. 역시 형님, 저런 놈들은 확실히 가르쳐줘야 해. 그런데 저 트럭, 뭔가 익숙한데? 마지막 댓글을 단 친구는 민수였어요. 그는 영상을 자세히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럭의 번호판과 모양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야, 현서가, 저 트럭 혹시? 민수가 댓글을 달려는 순간 다른 친구가 먼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거 백룡파 진상호 형님 트럭 아냐? 채팅방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백룡파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진상호라는 이름은 전설 같은 존재였죠. 전국 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조폭이었으니까요. 주현석은 그 댓글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 양반은 진작 죽었을걸?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주현석의 무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진상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지금은 조용히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설마 그 전설의 진상호가 아직도 트럭 몰고 다니겠어? 하지만 민수는 계속 불안했어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니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진상호의 트럭이 맞았어요. 그 특유의 개조된 모습과 번호판까지 일치했거든요. 현서가, 진짜 조심해. 내가 확실히 봤는데 저 트럭 맞는 것 같아. 야, 너무 겁먹지 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조폭이 뭐 어쩌겠어? 주현석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저 도로에서 방해되는 놈들을 정리해 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맞다고 해도 내가 뭘 잘못했어?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 비켜달라고 한 거잖아. 주현석은 영상을 다시 한번 공유하며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편 그 시각 병원에서는 우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어요. 또다시 무력함을 느꼈거든요. 왜 맨날 나만 당하지? 우진은 오늘 자신을 도와준 트럭 운전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간병인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우진 씨, 병원비는 이미 다 처리됐어요. 그 트럭 운전하시던 분이 다 내고 가셨다고 하네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꼭 다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틀 후 진상호는 자신의 카센터에서 묵묵히 차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렌치를 돌리는 모습은 평범한 정비사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놀림에는 여전히 예전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죠. 형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후배 기철이가 전화를 받고 다가왔어요. 우진이 퇴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호는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겠다. 상호는 작업을 멈추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8년 전에 찍은 아내와의 사진이었죠. 상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또 누군가 도와줬어.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상호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죠. 그때는 조직 일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평범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어요. 8년 전 그날 상호는 마지막 일을 정리하러 나갔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은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상호. 아내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가 상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여보, 더는 싸우지 말고 사람 도와줘.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상호는 그날 이후 주먹을 완전히 거두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로 했거든요. 상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딱 우리 아들뻘이야. 19살이라더라.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우진 같은 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상호는 그런 생각을 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카센터 앞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가 나가보니 우진이 목발을 짚고 서 있었어요. 퇴원복을 입은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형님, 우진은 상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왔어? 집에서 쉬어야지. 형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병원비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상호는 우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들어와. 차나 한잔 하자. 상호는 우진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타주며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셔? 어머니만 계세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우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배달 일을 하는 거구나. 네. 다른 일은 나이가 어려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상호는 우진을 바라보며 예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막막했었죠. 우진아, 왜 도와주냐고 물어봤지? 네, 누가 날 대신 살게 해줬거든. 내가 딱 그 나이더라. 상호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형님도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만 견디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상호는 우진에게 당분간 카센터에서 심부름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라고 제안했습니다. 배달 일보다는 안전하고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면 되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진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람을 만난 게 꿈만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우진은 상호의 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와 부품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상호는 우진에게 차근차근 기본적인 정비 지식을 가르쳐 주었죠. 렌치는 이렇게 잡는 거야. 힘으로만 하면 안 되고 각도가 중요해. 네, 형님. 우진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어른을 만났다는 게 신기했어요. 상호도 우진을 가르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우진이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상호는 우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우진을 불러앉혔죠. 무슨 일인지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SNS 영상이 떠 있었어요. 바로 주현석이 올린 그 영상이었죠. 이거 저예요. 그날 저를 친 차가 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상호는 영상을 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트럭이 나오는 장면, 우진이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주현석의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 새끼가. 상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진 앞에서는 최대한 참았죠. 형님, 그냥 넘어가요. 저는 괜찮으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놈이 내 사고를 자랑거리로 올렸잖아.
상호는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주변 배경, 시간대까지 모든 걸 확인했어요. 예전 조직 생활에서 익힌 추적 본능이 되살아났죠. 그날 밤 상호는 예전 후배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호를 형님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기철아, 나야. 형님, 무슨 일이세요? 차량 번호 하나 추적해 줄 수 있어? 기철이는 지금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번호 알려주세요. 상호는 주연석의 차량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 후 기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확인했습니다. 차주는 주연석이라는 놈이고 수입차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매장이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상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현석이라는 놈이 어떤 인간인지 더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 날 상호는 다른 후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호는 지금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민호야, CCTV 영상 하나 구해줄 수 있어? 형님, 무슨 일이세요? 상호는 사고 당일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해당 지역의 CCTV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어요. 형님, 그 새끼 진짜 개념 없네요. 사람 치고 도망가서 SNS에 자랑까지 하다니.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 민호는 상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형님이 진짜 화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 요즘 그 주연석이라는 놈이 꽤 깝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도로에서 약한 차들 괴롭히는 게 취미라더라고요. 그래? 네, 돈 좀 있다고 우쭐대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논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우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런 놈을 그냥 놔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게 뻔했죠. 알겠어. 자료 정리되면 연락해. 네, 형님. 그런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상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악한 놈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을 뿐이죠. 그날 저녁 상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가르칠 땐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저런 놈 때문에 또 다른 우진이가 다칠 수는 없잖아. 이틀 후 오후 3시 주현석은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새로 들여온 수입차를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조수석에는 민수가, 뒷자리에는 2명의 친구가 더 타고 있었어요. 야, 이 차 진짜 끝내주지. 3억 주고 산 건데. 현석아, 너 진짜 대단해. 이런 차 몰고 다니면 기분이 어때? 친구들의 아부에 주현석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며 도로를 질주했어요. 속도계는 이미 제한 속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죠. 야, 저기 트럭 봐. 느려 터져서 뒤에 차들이 다 막혔네. 앞에 상호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상호는 법정 속도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연석에게는 그게 방해가 되었죠. 저 아저씨 진짜 답답하네. 비켜달라고 해야겠어. 주현석은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추월할 구간이 아니었거든요. 야, 저 새끼 무시하네. 주현석의 성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트럭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계속 경적을 울렸어요. 심지어 상향등까지 켜서 괴롭혔죠. 상호는 백미러로 뒷차를 확인했습니다. 번호판을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바로 우진을 친 그 차였거든요. 저 새끼가. 상호는 침착하게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갓길에 트럭을 댄 후 천천히 내렸어요. 주현석도 차를 세우고 내렸죠. 야, 아저씨, 왜 길을 막고 그래? 주현석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호를 제대로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상호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네가 박은 게 내 트럭이 아니라
내 사람이다. 상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주현석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호가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사흘 전에 오토바이 탄 애 기억나? 그제서야 주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아, 그거? 그 애가 길을 막고 있어서 비켜달라고 한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냐고? 상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주현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상호에게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치고 도망가서 SNS에 자랑질까지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야, 아저씨, 협박하는 거야?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주현석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상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협박? 난 그냥 대화하자는 거야. 상호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주현석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차 안에 있던 친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애가 다쳤어? 그럼 병원비 내주면 되잖아. 얼마야?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상호는 주현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친근한 제스처 같았지만 주현석은 어깨가 으스러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어요. 아저씨, 손 떼세요. 그 애는 19살이야. 학교도 못 다니고 어머니 병원비 벌려고 배달일 하는 애였어. 상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 애를 치고 도망가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돈으로 해결하면 끝이라고. 주현석은 상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건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애가 그런 상황인 줄 몰랐다고. 사람을 치고도 몰랐다고.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주현석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저씨, 우리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여기서는. 좋아, 따라와. 상호는 주현석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면 조용한 곳이 필요했거든요. 주현석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의 압박감에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상호를 따라 나섰죠. 두 사람은 근처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상호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말이죠. 폐창고 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래된 기계들과 녹슨 철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가면서 창고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주현석은 상호를 따라 들어오면서 점점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온 게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저씨, 여기서 뭘 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고 했잖아. 상호는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의 소음이 차단되면서 창고 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주현석의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들렸죠. 저는 정말 사과할게요. 그 애한테도 직접 사과하고 병원비도 더 내줄게요. 주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교육. 상호의 한마디에 주현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거든요. 아저씨, 요즘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상호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 애 치고 도망갈 때는 법 생각 안 했지? SNS에 올릴 때도 법 생각 안 했고. 주현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먼저 법을 어겼으면서 이제 와서 법을 들먹이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아저씨, 제발은 그 애가 했을 말이야. 길바닥에 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거 아냐? 상호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주현석은 뒤로 물러나다가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죠. 사람이 목숨값을 모르면 진짜 잃을 수도 있어. 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섬뜩했습니다. 주현석은 그제서야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달았어요. 진짜 진상호였던 거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주현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네. 상호는 주현석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떨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형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반성? 상호가 주현석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마주치게 하려는 거였어요. 반성은 아픈 다음에 하는 거야. 그 순간 상호의 주먹이 주현석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주현석은 으악 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죠. 이게 그 애가 느꼈을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돼. 상호는 쓰러진 주현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훨씬 더 심하게 했겠지만 아내의 유언 때문에 적당히 선에서 멈췄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주현석이 바닥에서 기어가며 빌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나. 상호가 명령했습니다. 주현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이제부터 규칙을 정해줄게. 네. 첫째, 그 애한테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알겠습니다. 둘째, SNS에 올린 영상 당장 삭제하고 사과문 올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도로에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일 절대 하지 마. 주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상호가 주현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압박감이 전해졌어요. 만약 이 약속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때는 진짜 교육받는 거야. 알겠어? 네, 형님. 절대 어기지 않겠습니다. 상호는 주현석을 놓아주었습니다. 주현석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주현석은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상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이 정도면 됐지? 상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교훈을 준 거였죠. 창고를 나서면서 상호는 우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진은 상호의 카센터에서 완전히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리 상처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형님, 이 부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진이 손에 든 부품을 보며 물었습니다. 상호는 작업을 멈추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건 브레이크 패드야.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지. 이게 없으면 차가 멈출 수 없거든. 와, 정말 중요하네요.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자동차 정비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진아, 이제 직접 해볼래? 간단한 오일 교환부터 시작해보자.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처음에는 누구나 서툴러. 천천히 배우면 돼. 상호는 우진에게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걸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천천히 해봐. 우진이 처음으로 오일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며 상호는 뿌듯했습니다. 마치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카센터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주현석의 차였어요. 우진은 그 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죠. 형님, 저 차 알고 있어. 괜찮다. 상호는 우진을 안심시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현석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형님, 안녕하세요. 왜 왔어?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주현석은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우진을 찾았습니다. 우진은 주현석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졌어요. 아직도 그날의 공포가 남아 있었거든요. 저기, 주현석이 우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센터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주현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일주일 전 상호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스러웠어요. 일어나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호가 가르쳐준 대로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거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주현석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호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형님, 약속 지켰습니다. SNS 영상도 삭제하고 사과문도 올렸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가. 주현석이 떠난 후 카센터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우진은 상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형님이 뭔가 하신 거죠? 별거 아니야. 그냥 대화 좀 했을 뿐이지. 상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우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상호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거라는 걸 말이죠. 형님,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뭘 고마워. 이제 일 계속하자. 그날 오후 우진은 처음으로 혼자서 간단한 정비를 완성했습니다. 타이어 교환이었는데 상호의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형님, 해냈어요. 우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성취감이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거든요. 잘했어. 이제 진짜 정비사가 되어가는구나. 정말요? 저도 형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손으로 고치면서 살아. 누굴 때리진 말고. 상호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력이 아닌 기술로, 파괴가 아닌 수리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우진은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 어머니한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 어머니가 많이 기뻐하실 거야.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됐어, 그런 말은. 내가 열심히 한 거야.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였어요. 그날 밤 우진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비일 배우고 있어. 정말 재미있어. 그래, 우리 아들이 기술자가 되는구나.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야. 우진은 상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께 꼭 인사드려야겠구나. 응, 나중에 엄마가 퇴원하면 같이 가자.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희망이 보였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상호의 카센터는 예전보다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우진이 있어서였죠. 그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카센터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상호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형님, 오늘 정비한 차 주인분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준 적이 없다면서요. 우진이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웬만한 정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 잘했네. 상호는 우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초라하고 절망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의 우진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꿈이 있었죠. 형님, 저 나중에 제 카센터 차리는 게 꿈이에요. 형님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곳으로요.
좋은 꿈이네. 꼭 이루길 바라. 네. 그때까지 형님한테 더 많이 배울게요. 저녁 시간이 되어 우진이 퇴근한 후 상호는 혼자 카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상호는 의자에 앉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아내가 더욱 그리웠어요.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아내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오늘 또 한 놈 살렸다. 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들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우진이 말이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불쌍했어. 꼭 어린 시절에 나갔더라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진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동시에 아내와 함께 꿈꿨던 미래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웃음도 많아지고 꿈도 생겼고 정말 착한 애야. 여보가 좋아했을 것 같아. 상호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여보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 더는 싸우지 말고 사람 도와주라고 했잖아. 나 그 말 지키고 있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유언. 상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거든. 하지만 우진이 같은 애들을 보면서 깨달았어. 여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강함이라는 게 누군가를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거더라고. 여보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사무실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상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이제는 나를 아버지처럼 따라.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아들 같아.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꿨던 평범한 가정,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그 모든 게 꿈으로 끝나버렸지만 우진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놈 주연석 말이야. 제대로 혼내줬어. 하지만 여보 말대로 적당히 했어. 죽이지도 않고 불구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정신 차리게만 해줬지. 상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연석 같은 놈은 재기불능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유언 때문에 참았죠. 그런데 신기해. 그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었어. 그놈이 진짜로 반성하고 있거든. 상호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우진이 사는 동네가 보였어요. 지금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였죠.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누군가를 지켜줄 이유가 생겼거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상호는 다시 사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어요. 그걸로 됐지? 내가 여보 말 잘 지키고 있는 거 맞지?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고마워 여보. 나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줘서 이제는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상호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우진이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줘야지. 그 애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함은 무기가 아닙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사람은 진짜 강해지죠.
진상호는 아내의 유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이라는 아이를 통해 그 강함을 실천했어요. 때로는 주먹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세상에는 아직도 진상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진짜 강한 사람들 말이에요.